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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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거짓말.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거짓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거짓말. 우리나라는 우리 손으로 지키자고 하셨던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그립다. 네, 이정열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입니다. 어제가 박정희의 35주기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희의 딸 박근혜 대통령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군사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라디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를 진행하는 군사평론가이시죠.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전시작전 통제권 관련 문제 앞으로 40분 동안 좀 정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 덕분에 또 일찍 일어나게 돼서 저도 잘 됐습니다. 예. 요즘 잠이 안 와요. 김용민 PD의 이 인트로. 예. 거짓말이라는. 좀 몸무게 제가 항상 압도됩니다만은 오늘 편집도 아주 잘하셨네요. 예. 예. 어제부터 아마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죠. 예. 항상 이런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열심히시기 때문에, 예. 항상 이거는 김용민 PD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편집이에요. 예. 예.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예. 많은 국민들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논의하면은, 네. 뭐 이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된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사실과는 다른 얘기죠? 아유,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원조죠. 미 7사단을 카터가 철수시켰습니다. 예. 아주 일방적이었어요. 뭐 협의도 없었어요. 그냥 빼내가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작전권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을 붙들자 그러는 참모들을 막 혼을 냅니다. 여보시오, 미군은 다 떠나가는데 그런 거 붙들지 말고 자주국방 계획이나 세워라.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단호하게.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가정교사가 없다고 공부 못하면은 예. 언제까지 가정교사만? 우리 국군 잘합니다. 이러면서 아주 일갈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2.12 쿠데타 이후에 정통성 없는 정권은 또 미국에 바싹 매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얘기가 안 나왔는데 그 정권에서 나온 노태우 대통령이 예. 1987년에 대선 공약으로 평자권 전자권이 아니라 그냥 작전권을 완수하겠다. 모조리 다 가져오겠다. 모조리 다 가져오겠다. 무슨 전평지. 그 다음에 또 용산에서 미군 내보내겠다. 예, 이래가지고 이걸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마무리한 거예요. 예, 마무리한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뒤집은 거죠. 예. 시작은 박정희 때부터 해가지고 네. 노태우 때 다시 한번 논의됐다가 네. 마무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려고 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 와서 다시 뒤집은 거군요. 물론요. 예, 이명박 대통령은 한 3년 정도 이렇게 연기한 거는 있지만 요건 봐주자고요. 예. 무기 연기한 거에 비하면은 어떻게 3년 징역하고 무기징역이 같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건 봐주자고. 일본은 아예 무기징역처럼 안 가져오겠다. 감옥에서 안 나가겠다. 평생 살겠다. 요렇게 선언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에 인트로에서도 이제 거짓말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네. 결국은 공약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 공약 안 지킨 거죠. 그래서 공약 파기는 아니고 못 지킨 거라고 청와대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약 파기는 아니다. 다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가 다른 건지는 조금 헷갈립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공약을 안 지켰다. 예, 그 공약은 하나만하다. 선거용이었다. 요거는 분명한 겁니다. 예.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안보 현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청와대에 주된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선 때 안보 현실이 따로 있고 지금 이걸 연기하는데 안보 현실이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 1년 6개월 만에 급변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그 사이에 북한이 뭘 했습니까? 저기 2번 한 핵실험 3번 해가지고 이제 한 번 더 했고 미사일 몇 방 더 쐈어요. 요게 답니다. 그 안보 현실이 그게 바뀌긴 바뀐 거죠. 조금 더 쐈으니까요. 그죠? 예, 그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변한 거죠. 왜 대통령 대본이 안보 현실이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전 그거 이해해요. 뭐 보니까 대통령 되니 겁나잖아요. 한 방 더 쐈는데 얻어 맞아 보니까 정신 못 차리겠거든요. 안보 현실이 다른 거예요, 이건. 크게 변한 게 있다면 또 한 가지 있죠. 예. 대북 전단을 대량으로 살포할지를 몰랐던 거죠. 그거 이제 MB 때 이제 불은 피웠던 거거든요. 예. 예. 그 대북 전단 요즘 날리는 건 아주 내용이 국민 여러분들 보시면 거의 까무러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때문에 예. 국민들의 그 민권, 인권을 존중하시다 보니까 저것도 못 맞겠거든. 그러니까 전단 때문에 안보 현실이 달라졌는데 예. 많이 달라졌으니 이건 맞아요. 난 이해해요. 네. 예. 이게 이제 한미 안보 연례 협의회에서 결정이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나 또 사전 논의 없이 이렇게 결정되는 게 맞느냐, 절차적 정당성을 또 문제 삼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제 뭔가 이런 걸 했으면은 납득할 만한 양해나 설명을 구하든가. 좀 어떤 국민들에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이런 공약을 했는데 제가 못 지켰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그 이전에 노태우 대통령은 공약을 수첩에 꼼꼼히 적고 다니면서 TV 나갈 때마다 제가 요 정도 했습니다. 요걸 못 지켰습니다. 이래가지고 호감을 샀어요. 근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바뀝니다. 말이 없어요. 하도 들끓으니까 이제 엊그제 청와대 대변인이 공약 파긴 아닙니다. 요거 한마디 한 거죠. 예. 예. 이것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항상 그러시니까, 예, 이것 갖고 또 너무 대통령 이렇게, 각하가 하시겠다는데 또 너무 그것도 좀 그래요. 문제는 이제 각하가 하는 그 결정에 네. 피해를 국민들이 이제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네. 문제인 거죠. 네, 그렇죠. 내일 모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와서 시정연설하고 여야 대표들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정연설이나 여야 대표 만날 때 전작권 문제 얘기할까요? 글쎄요, 저는 할 걸 기대합니다. 근데 세월호도 얘기하다 말았지 않습니까? 예. 전작권도 그때 가가지고 사실 오늘부터 국내 주요 언론의 기사가 빠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예, 벌써 구렁이 담 넘어가는 거고 국민 TV가 조금 늦은 거죠. 사실 저를 한 이틀 정도 먼저 초청을 해서 더 좀 불을 뗐어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구렁이 담 넘어갈 만하다. 이러면은 슬쩍 언급하고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말 안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어느 정도 얘기는 나올 거로 봅니다. 요 말마저 안 한다면은 이제 그때는 국민 여러분들이 더 좀 매섭게 질타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예. 청와대나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직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우선 남북의 경제력 차이나 또 네. 국방 예산 보면 예산만 하더라도 한 30배 정도 예. 많은데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데 과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 네. 이 말이 그러니까 가능할까요? 이번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고 말도 어려워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돈을 더 많이 써서 무슨 MD, 한국형 MD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라든가 킬체인 좀 말이 살벌합니다. 예. 요런 것이 갖춰져야 돼. 한 60조를 더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돈이 없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런데 MD라는 게 있습니까? 레이건 대통령 때 미국이 개발해가지고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MD라는 게 이 지구상에 별로 쓸만한 게 없어요. 개발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이 무슨 수로 8년 안에 이걸 갖추며 또 킬체인이란 게 뭡니까? 25분 만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 식별해서 미사일로 때리는 것까지 그래서 결과 확인까지 다 한다는 건데 세계에 그런 시스템이 어디 있고 또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그 사일로가 백두산에 있는지 금강산에 있는지 구멍을 하도 많이 뚫어놔가지고 어떤 게 미사일 진짜 사일로인지 알 수가 없고
요즘 나오는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되고 예. 또 고체 연료 미사일은 연료 주입 시간 없이 즉각 발사하니까 사전 경보 시간이 없습니다. 요걸 미리 탐지해서 핵미사일 발사 이전에 미리 제압하겠다는 게 킬체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60조 갖고 되는 거냐? 또 돈 문제냐? 이것도 의문스럽습니다만은 아니 지금까지 이제 가져간 돈이 얼마인데 솔직히 예. 이런데도 이런 게 다 갖춰진 것이 그게 제가 국방을 25년째 합니다.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개념이 뭔지 모르겠어요. 국방부는 다 정해진 것처럼 얘기합니다만은 돈 쓰는 건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예. 효과, 이 효과가 과연 국방부가 얘기하는 대로 전작권을 가져올 만큼 이런 정도냐? 세계 어떤 나라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을 거냐?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좀 이렇게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거라서 사실은 그 조건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결혼하는데 뭐 자꾸 조건 내세우면 그 결혼 됩니까? 좀 조건이 안 맞아도 의지로서 채우는 거 아닙니까? 국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 네. 이승만 때 이게 넘어간 거죠? 전시작전권이. 그것도 달랑 처음에는 구두로 예. 그러다가 조금 너무했다 싶은지 서신을 보내가지고 별도의 협정 없이 그거 한 방에 넘어갔고 메가더 장군이 잘 수락하겠다고 답장 하나 보낸 게 절차의 전부입니다. 예. 예. 정상적으로 한다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전쟁 중이라는 사정은 감안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넘어갔냐 하면은 메가더 사령관이 이제 유엔군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에 올 때 처음에 뭐 작전 지휘권까지 다 하겠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싸우다 보니 한국군이 하도 좀 형편이 없으니까 또 과거 일본군 출신 장교들이 그 일본군에서 배운 대로 무슨 초계와 같이 죽음을 불사하는 돌격 앞으로 이런 걸 좋아하는데 미군 교리에 이런 거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좀 가져가 달라고 귀하에 지휘하에 한국군이 이제 있기를 바란다는 서신을 보내서 예. 그 하나로 다 정리된 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78년도에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이 돼서 양국 합참의장이 이제 구성이 되는 한미 군사위원회 전략지시 1호가 하달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합사령관에게 한반도 방위 임무를 부여하는 전략지시서가 하달돼서 오늘날 한미연합사가 유지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전략지시서가 조약도 아니고 협정도 아니고 그냥 행정문서입니다. 문서. 예, 행정규칙 정도의 위상이 되는. 그러니까 이 한미동맹의 이 국가주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주권이 어떤 무슨 협정, 조약 또는 협의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문서 하나에 달랑 하루아침에 훅 바뀌는 이런 시스템으로 60년간 안보가 유지되어 왔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네. 이번에 합의한 내용 중에 보면요. 예.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 넘겨준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한 2020년대 중반이라고 해석한 언론도 있고요. 네. 또 무기 연기다. 네. 이렇게 보는데 이 시기가 특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시기가 특정 안 돼 있습니다. 이 얘기가 저도 조금 너무 이게 연례안보 여부가 과하다. 여기서 영내라 그러면은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부대 안 영내라고 알아듣는 분들이 많은데 영내가 아니라 역내. 그 앞에 지자를 빼요. 번거롭다고. 지역내인데 예. 국제정치에서 지역은 뭐 동아시아, 중동 이런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내라는 것은 이제 동북아시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뒤에 말은 또 뭡니까? 글로벌 가치를 공유한다고 돼 있고 이런 어떤 미국과의 어떤 동맹을 MB 때 전략 동맹, 범세계적 가치 동맹 이번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 뭡니까? 한미 동맹이 지구 방위되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북한의 위협을 방해하기도 우리가 벅찬데 이게 뭐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가는 동맹이라 그러면은 이게 지구 방위대 같은 건 동맹인데 그런데 영내 안정 이렇게 해버렸어요. 예. 근데 영내 안정이란 건 여기서 불안정한 게 뭡니까? 중국과 일본 또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지역 패권 경쟁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한미 동맹의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다. 이런 문제가 해결됐을 때다. 그러면은
하나의 어떤 동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이 완성이 되고 그럼으로써 어떤 다자 간의 안보 협력이 된 그야말로 꿈과 같은 이런 시기가 전자권 전환하는 시기라는 의미가 되는데 좀 황당합니다.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많이 투영된 표현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예. 단지 북한만을 고려한 상황이 아니라는 건 뭐 짐작이 갑니다. 네. 예. 그렇다면 뭐 미중 간의 갈등적인 그런 우려 상황이 완전히 제거될 때 전자권 넘겨주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걸 2020년 중반이라고 또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간의 역시 숨은 뜻은 앞으로 장차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미동맹을 활용하고 싶다. 이런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사실 한국은 중국과 매우 이제 가까워지고 있고 경제적 상호 의존과 정치적 교류까지 해서 상당히 우방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저 북한 핵미사일이 무섭다고 해서 한미동맹을 미국의 요구대로 어떤 중국 견제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번에는 그런 문이 아주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그 한미동맹의 성격도 북한을 방위하는 대북방위동맹이 아니라 지역안정동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 표적은 중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이번 SCM에 반영됐다고 봅니다. 예. 뭐 한미 간의 이번 합의에 대해서 북한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네. 중국에서도 좀 민감하게 고려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벌써 중국이 그 사드 미사일 한국 배치 논쟁을 필두로 해가지고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높은 사람들, 예비역 장성 등이 다 한마디씩 하고 있어요. 이제 러시아까지 끼어들 태세입니다. 예. 예, 그러게 결국은 사드 미사일 배치라는 건 이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해징 전략이라 그러죠.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한 어떤 그 전략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한미동맹에서 이런 선언이 나왔다고 할 때는 이제 중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을 좀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관리를 잘못하면 예.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인기 좋은데 자서전 60만 권 팔리고 베이징대에서 중국어 했는데 그 성과는 증발돼 버리죠. 어디로 가버립니다. 이제부터 한중 간에도 관리가 그렇게 쉽지 않아졌다. 결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짓을 안 하겠다고 이 정부가 그랬는데 그 길로 사실은 가고 있는 거죠. 예. 또 경제적인 의존도가 지금 높기 때문에 네. 예.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 악영향도 고려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보수, 이 애국 안보 세력의 보수들하고 경제를 하는 보수가 있단 말입니다. 중국에 많이 진출한 우리나라 대기업들. 예. 예, 우리 지경부나 외교부는 또 그쪽 편을 들지 않습니까? 이래서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로 아주 대립이 날카로워요. 그래서 사드 미사일 배치한다 그러면 지경부는 펄쩍 뜁니다. 경제 망하게 할 거냐고. 그런데 이렇게 호모 에코노미쿠스, 호모 밀리테리쿠스 이렇게 보수의 유전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것이 아무래도 전쟁을 지향하는 전쟁만에 충실한 국방부는 이런 걸 노외시하지 않고 한쪽에서 치고 나간 거예요. 예, 이제 중국도 견제하는 쪽으로. 그러면 정부 내에서 정신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웬만한 철학과 리더십이 없으면 통합을 못 해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어떤 정신분열 증상처럼 전략이 이제 분열이 되고 갈릴 수 있는 결국은 이것도 이제 어떤 국가의 지도층이 분열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안 하겠죠. 그분 군대 갔다 왔나 모르겠네. 하도 많이 안 갔다 오셔가지고 우리 보수는 또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약점이 많으신 분들이라 소신을 잘 못하고 안 보이는 데서 주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걸 좀 참고해야 됩니다. 예. 예.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일본의 안보 환경과 많이 좀 비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미일 안보 동맹도 지금 맺어져 있는 상태니까요. 네. 예. 일본 경우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일본은 이제 그 중국과의 어떤 지역 패권 경쟁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과거에 전범 국가로서의 어떤 자기들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이젠 보수 우익, 그 다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이런 어떤 그 국가주의로 마구마구 지금 치닫고 있죠.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우리한테는 중국과의 어떤 지역 패권 경쟁이라는 주변 안보 환경의 악화로 다가오기 때문에 매우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이런 걸 바라보는 한국의 입장이 좀 신기가 불편해요. 예. 그래서 한일 관계가 안 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는 또 이런 어떤 그 한미 연례 안보 여부를 통해서 사실상 한미일 그 군사 융합을 한 걸음 더 다가간다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는 거죠.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안보는 일본하고 손을 잡아야 되고 경제는 중국하고 손 잡아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신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국제 정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사이에 김용민 PD가 확인을 해봤는데 네.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에 이제 육군 일병으로 아니 어떻게 일병 소집 해제일까? 이거 방인가? 이건 뭐지? 예. 예, 이것도 좀 이상해요. 단기 사병이겠죠, 소집 해제. 예, 예. 이 정도도 잘 갔다 온 거예요. 새누리당 수준은. 예. 예. 거기에다 또 있네. 장남은 5급이면 면제됐군요. 예. 아, 그러니까 부자가 다 조금 군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으신 분들이네요. 예. 예. 여러 가지 또 우려 중에 하나가 네.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게 뻔하다. 네. 이런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국방을 돈으로 이렇게 다 바르는 식의 이런 어떤 그 마치 돈이 없어서 국방이 안 된 것처럼 자꾸 이렇게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모름지기 이 돈 얘기하기 이전에 말이죠. 우리가 동서고금에 어떤 군인이 군대 지휘권을 자기한테 달라 그러지. 세상에 군인의 입에서 지휘권을 안 갖겠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좀 그런 분들은 앙골라 군대, 이라크 군대, 몽고 군대도 그런 얘기하는 건 못 들었거든요. 예. 지구상에 오직 하나 사우스 코리아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왜 군인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도 부족한 예산이나마 군대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 북한 위협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단지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이것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군인이지. 그게 군인의 기본 자세지. 아니 돈이 없어서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미국한테 가서 사정해야 되고요. 부탁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정한 거를 미국이 들어줬다고 이게 성과입니다. 이렇게 내놓는 이런 어떤 그 정신으로 과연 무슨 안보를 한다는 것인가. 역사상 이런 군대가 또 있었던가. 그 점에서는 참 이게 진짜 돈 문제라고 이거 보기에는 문제가 너무 이 증상이 이게 심각하다 이겁니다. 예. 예. 그러면 과거에는 자주국방 한다고 박정희 대통령 그럴 때는 돈이 남아서 그랬냐? 그때는 오히려 북한보다 우리가 국방비가 적을 때예요. 지금은 30배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옛날 북한보다 적을 때 그때도 그랬고 북한은 우리보다 30분의 1의 국방비로도 자주국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북한 하나가 이게 감당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선 돈 얘기는 따져볼 여지가 많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시간이 길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군인의 기본 자세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건 군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군인은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성, 전문성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전문성에 위해서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없으면 군인이 아닙니다. 이건 지휘관들이 아니에요. 어디 그런 군대가 있습니까? 지구상에. 예. 돈 문제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야당에서도 나온 의견이기도 하고요. 네. 미국은 이 전자권 전환 재연기에 좀 반대 입장이었는데, 네. 어느 정도 좀 무기 판매가 이루어지고 나서 입장이 바뀐 것 같다라는 그런 네. 보도도 있었고요. 네. 또 일부 지적에서는 이 군피하들이 네. 결국은 자신들 콩고물 챙기려고 이런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듣는 입장에서는 논리적 비약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다 얽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는 것을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국방장관이 쫓아가서 부탁하고 사정할 만한 일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전자권을 가져오겠다고 할 때 미국이 얼른 가져가라고 했던 건 뭐냐면 그 당시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아시아가 아니고 중동이었습니다. 예. 이라크에 친미 정권을 세우고 알카에다가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평정하는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중동에서 손을 떼고 아시아로 귀환하겠다고 하면서 중동의 군사력을 아시아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미국의 전략을 활용해서 미국 니네도 아시아로 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자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조금 우리가 미국의 변화된 전략을 활용할 여지가 있었는데, 예. 그조차도 없이 부탁하고 사정을 해서 우리가 아쉬워서 하는 것처럼 모양을 꾸민 것은 국가 이익에 굉장히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왔다.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자권을 전환하기 위해서 자주국방한다고 돈을 올려달라 그랬고 지금은 안 오겠다는 미국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협조를 해줘야 되고 미국의 무기를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많이 사주는 이런 성의를 보여줌으로써 미국이 하나의 어떤 한국의 가치를 높여주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고 아량을 베풀었다 그런다면 그렇다면 전자권을 받으면 받아서 국방비 증액 이번에 안 받으면 안 받아서 국방비 증액 결국 뭡니까? 국방비를 증액해야 된다는 그 논리만 불변이지 어떤 전략적 상황도 다 그 논리에 갖다 붙인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전 세계가 다 안 사겠다고 돌아서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우리만 뒤늦게 이게 이제 증시에서 추격 매수한다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다 깡통 차서 떠나가는데 그걸 우리가 사서 들어가는 게 바로 그 7조 원에 달하는 이제 스텔스 전투기 구매 이런 게 있었고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 구매도 올해 발표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킬체인 한다, MD 한다 그러면은 그건 뭐 돈 뿌리는 기계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MD는 4대강 한다 그래 욕을 얻어먹었지만은 그래도 국내에서 강해 뿌렸어요. 예. 그거 외국으로 안 간 돈입니다. 근데 무기 도입은 뭡니까? 80%가 외국으로 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4대강이 아니라 외국의 미시시피 강에 뿌리는 겁니다, 이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국부가 유출되는 걸 기정사실화했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국가 이익이 있는데 왜 미국이 전자권 하나 양보 안 해주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미군 기지 평택에 10조 원짜리 기지를 져주고 있지만 용산에 눌러 앉겠다는 얘기고 동두천에 눌러 앉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발표는. 예. 그럼 국가는 이중 지출이죠. 그래서 용산 동두천을 개발할 수 있는 우리 기회비용을 날리고 평택은 평택대로 돈 들어가고 그러면은 평택에 내려가는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2만 명가량 내려갈 걸로 봅니다. 거기에 10조 원 기지라면은 1인당 5억짜리 기지를 져준다는 얘기예요. 예. 한 사람당 5억입니다. 미군 1인당. 거기에다가 그것 말고 방위비 분담금이 1년에 1조 원이 또 나갑니다. 그러면 주한미군 1인당 5천만 원을 우리가 대주는 겁니다. 월급이고 뭐고 본국에서 다 받는데 그거 빼고 한국에서 쓰는 돈만 1년에 5천만 원을 주한미군 1인당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여기에 뭐 무기 도입에 이렇게 하면은 아니 전 세계에 이렇게 잘해주는 동맹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런 계산서가 나오는데 왜 전자권을 안 줄까요?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는데 저 같으면은 얼른 한국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겠는데 하면 할수록 돈 버는데 그죠? 예. 예. 그 용산기지 얘기하고 동두천 그 부대 네. 잔류 얘기하셨습니다. 네. 이건 그 한미 간의 협정으로 국회 비준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네. 이게 사실상 그 비준과 다른 내용이 된다면 네. 다시 국회 재동의 절차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국방부가 그 청와대와 비슷한 문법이 나오는데 그거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이게 2004년에 YRP 즉 용산기지 이전, 그다음에 LPP 즉 2사단 이전 예. 이 두 개를 이제 묶어가지고 엄브렐러 어그리먼트라고 그 포괄 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평택에 기지 져주고 용산 동두천 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효하다 그러면서 평택 기지 져주는 건 유효한 겁니다. 근데 동두천하고 용산은 안 비워줍니다. 물론 일부만 떼주겠지만 그 노른자위 땅은 계속 갖고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수정된 거거든요. 예. 반환하기 때문에 기지를 져주는 거지 반환을 안 하는데 왜 기지를 져줍니까? 이게 그 엄브렐러 어그리먼트의 핵심 논건데 이것이 깨졌다면 당연히 수정안을 만들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죠. 아니 적어도 법치국가랑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그 협정이 유효하다고 안 받겠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국가 부담은 계속 재정 지출은 늘어나고 국민 부담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국가 전략이 바뀌고 거의 헌법적 차원의 문제가 움직이는데 이게 국회가 참여하고 개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절차도 없다는 것은 이게 주권국가고 법치국가라면은 당연히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예.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국감기간이어서 뭐 다른 사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네. 이제 비대위에서 그 비대위원들이 한마디씩 하기는 했습니다. 네. 반대한다는 입장. 아직은 당론이 없어요. 당론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건 뭐 그러냐면은
지금 야당이 처한 딜레마는 이겁니다. 이 외교 안보에서 아무리 어떤 그 올바른 얘기를 해도 이 분야 자체가 워낙 야당이 불리한 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사실은 이런 어떤 제가 얘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논리적인 측면보다도 북한의 핵미사일이 그럼 날아오는다는데 미군 아니면 지켜줄 사람 없는데 뭔 말이 그래 마냐. 미국이 지켜준다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이런 정서로 그냥 가버리면은 토론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윽박질러 버리면은 야당이 밀립니다. 사실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대부분 정서가 어떠냐 하면은 야, 북한이 핵 만들었다는데 용산에 미군이 있어야지. 아직도 이 생각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도 이건 불리한 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이나 이제 종편이 또 이런 부분에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기사들을 이제 내보낼 겁니다. 예. 이게 오비 이락이라고 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라 그랬냐면 북한의 핵탄두가 소형화돼서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정보가 있느냐 사실에 근거하느냐 그러니까 아니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니 그 말 없는 말을 어떻게 군인이 그런 말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다 보면 나머지 얘기는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마비되는 겁니다. 결국은 공포를 기반으로 통치하는 것보다 더 편리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공론이 안 되게 공론의 구조를 마비시키는 마력을 발휘하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에이 국방 얘기해서 뭐하냐. 야당 생각 솔직히 이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입장은 이해가 가요. 하도 이 분야에서 당했으니까. 예. 예. 뭐 보수단체 입장들 들어보셨죠? 아, 그건 들어볼 필요가 없어요. 뭐 예상했던 바기 때문에요. 예상했던 거고, 이거 못해서 그 안달이 나신 분인데, 그 입장 왜 듣습니까? 그거 볼 필요도 없어요. 뻔한 거예요. 보셔봤자, 예. 그거고, 어쨌든 뭐, 박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이라고 얘기하겠죠. 예. 예.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성우회였던가요? 그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전작권 얘기할 때 예. 항상 강하게 좀 비판하고 반대 입장 밝혔던 네. 예. 그 성우회 간부 중에 한 분으로 기억합니다. 네. 김상태 전 공군 참모총장. 네. 결국은 전역 후에 뭐 기업체 차려가지고 미국에 군사기밀 넘긴 걸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가 들어가고, 그 공군이죠. 군사기밀 빼서 이제 미국 회사에다 넘긴 건데, 그거 왜 그랬냐 그러니까 나는 애국하려고 그랬다. 좋은 무기 사주려고 그랬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관들이 거의 뒤로 잡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도 자기가 왜 재판을 받는지 몰라요. 내가 그 정도 권리도 없냐? 군사기밀 좀 벌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을 지킨다는 게 뭔지 또 어떤 자기의 도덕적인 본분을 지킨다는 게 뭔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좀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뭘 해도 된다는 거죠.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게 자그마치 몇 년인데 이런 어떤 그 도덕적 면책으로 항상 그 사고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전작권 반대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밤에는 군사기밀 빼내고. 예, 이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국가가 나한테 그럼 이 정도 대접은 해줘야지. 이게 애국보수라는 게 이런 도덕적 특권으로 연결이 된다 이거죠. 예. 언론에서 이 문제가 좀 지금 벌써부터 좀 사라지기 시작했고 네. 또 야당은 당론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도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재고를 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뭐 정권이 바뀌어야 되나요? 아, 이건 뭐 정권도 정권이고 또 우리가 이 사태의 엄중함을 제대로만 우선 알면은 이게 왜 문제인지 이제 그 깨닫게 되고 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근세 이래로 을사늑약 이래로 130년 동안 군사주권을 제대로 행사해본 역사가 없는 나라입니다. 언제 한번 제대로 행사해봤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체질화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작권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닙니다. 또 예. 그렇잖아요.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 정전협정 당사자도 아니니까 군사정전위원회 우리 한국군 장성 들어가니까 북한이 상대 안 해줍니다. 자격 없는 나라가 들어왔다고? 그러죠. 거기에다 작전권까지 없다. 그러면은 이건 주권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이걸 주권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주권이 아니면 뭐가 주권입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차 우리가 어떤 통일을 주도하고 또 이 어떤 한반도에서 한국이 이제 어떤 하나의 평화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만들려면 주변국 협조를 받아내야 됩니다. 예. 특히 중국의 협조가 기묘하거든요. 근데 자격이 없는 나라가 그 협조를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의 동북공정 얘기하는 거 보고도 저거 한반도 영구분단 음모라고 얼마나 경계를 했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북한에 개입하려고 하면 중국이 자격 없는 나라라고 들고 나오면은 작전권이 있냐? 니네가 정전협정 당사자냐? 도대체 여기 왜 나와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 통일에 대한 우리의 선택지, 한국 주도로 통일할 수 있고 미래 세대를 위한 번영의 어떤과 행복의 한반도 시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어떤 안보의 당사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걸 해결해야 선택지가 많아지고 우리가 이제 미래의 유연한 국가 전략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주권이 없는 나라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결정적 시기엔 이 문제가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중국 보십시오. 동북공정하죠. 뭐 하죠. 역사 문제에 왜 집착을 하고 저렇게 국가의 주권을 따지고 일본은 또 왜 그러고 있고 그거는 이 국제정치에서 먼 훗날을 대비해서 미리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입니다. 거기에서 한국만 빠져서 우리는 강대국 눈치만 보겠다고 한다면 과연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뺄 것이며 무슨 염치로 다음 세대에 나라를 물려주느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 아주 치욕적인 이 사건은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걸 시민들이 좀 제대로 알고 이제 좀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런 것들이 해결돼서 어떤 자율과 주권의 기반 위에서 한반도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위대한 항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사명이자 과제인데 이걸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꿈을 좌절시켰다 그러면 시민이 어떻게 이런 부분을 침묵해서야 되겠는가. 이 점에서 좀 사태의 엄중함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사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돈 문제 이전의 문제예요. 예, 그런 국가 기강의 문제고 어떤 주권의 핵심의 문제지 이게 돈 문제를 따지는 것도 전 치사하다고 봐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특별히 통일 대박론을 좀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문제와 통일 대박론, 전자권 안 받아오니까 통일 대박론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바로 가장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게 그 논리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작전권을 완수하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은 민족 자존과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작전권을 완수해야 되겠다. 우리 민족 자존과 통일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남북 고위급 회담하고 중국 소련하고 수교한 거 아닙니까? 그 한편으로는 전자권 가져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바로 주권이 관리되는 기초 위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외교와 어떤 정상적인 남북 관계를 가져보자. 아니, 역대 대통령들은 주로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딱 한 명이 뒤집은 겁니다, 이걸. 딱 한 명이. 박근혜 대통령이 뒤집은 거예요. 왜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혼자 잘난 체 합니까? 예.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어떻게든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어떤 시민의 힘으로 원위치로 되돌려 놔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지 않고 통일대박 얘기한다? 그거 말장난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무슨 염치로? 예. 그게 예. 제 결론입니다. 제 얘기가 너무 좀 거시기 한지 이렇게 말씀을 잊어버리시고 저를 보시나. 나 이거 아침에 나오니까 조금 예. 저도 긴장이 되네. 정확한 그런 진단 같습니다. 예. 전 정확하지 않은 말 안 하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듣기엔 좋습니다. 예. 예. 결국은 국민들이 네. 이게 어떤 사안인지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를 좀 자각하고 네. 그런 여론을 좀 모아가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군사평론가이신 김종대 디펜스 21플러스 편집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